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FST 얘가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4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돈을 많이 벌면요, 그만큼 얘도 반사 이익을 얻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2월 중에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상장이 되는 순간, 상장하기 전에는 그 기준이 조금 덜 까다로워요. 뭐 장부를 관리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덜 까다로운데, 간섭을 덜 받는데, 상장하는 순간 정기적으로 회계사한테 다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뭐 어쨌든 막 그런 복잡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려는 이유는 그 가치를 더 크게 평가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로스가 상장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존 가치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얘도 아마 높은 확률로 이제 따상이라고 하죠. 그 시작하는 공모가가 이제 1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시작하자마자 34,000원에 시작을 해서 여기다 상한가까지 치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만 2천원 얼마야? 34,000원에서 이거 하면 한 1,200원 정도 더 오를 거고, 한 44,2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442,000원이죠. 어쨌든 제가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마식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얘도 충분히 따상을 갈 수 있는 애고, 이 다음에 흘러내릴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상장하는 순간 이 43% 지분만큼 충분히 FST는 더 좋은 반사 이익을 얻을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뭐 SK라든가 GS라든가 LG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 뭐뭐 홀딩스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주사거든요. 얘네들만 단독으로 그냥 상장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SK도 뭐 SKC나 제가 좋아하는,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게 다 있고요. GS도 뭐 GS 리테일도 있고, 뭐 GS 홈쇼핑도 있고, 뭐 GS 건설도 있고, LG도 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막 이렇게 있죠. 한 달이 걸쳐서 올라가는 이런 지주사들은 평가가 조금 더 낮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구조상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엄청나게 큰 수혜를 받는다고까지 기대하시는 건 조금 무리고요. 다만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도 2월 중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최근에 시장이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FST에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흐름 속에서 FST가 주목받는 새로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월인가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또 다시 가져와 볼게요. 원래는 요거 때문에 제가 요 차트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요때까지는 흐름이 비슷비슷했어요. 그죠? 물론 이제 FST가 좀 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랬었는데 요 8월 언저리 요쯤에 삼성전자가 그 펠리클 없이 이제 그냥 못 먹어도 고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알려지고, SNS 텍에다가 이제 지분 투자한다는 내용 떴을 때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때 얼마 뒤 며칠인가 있다가 그런 내용도 기사가 또 있었어요. 모 회사가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그 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로 봤었는데 그 기사가 지금은 내려갔는지 이게 좀 확인이 안 돼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투자 제안 거절했다는 게 FST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죠. 높은 확률로 이제 맞다고 보는 게, FST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가 조금 찝찝한 부분이 이제 요 대표님이 가족 경영을 좀 하려고 지분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있어요. 이게 뭐 비리나 횡령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가족 경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뭐 깊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비리나 횡령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지분 투자를 거절한 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왜 거절을 하냐. 그리고 어쨌든 삼성이 지분 투자 받은 기업들은 크게 상승이 나왔고, SNS 텍도 그럼 결국 삼성이 선택한 거니까 FST보다 더 좋은 거라고 평가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SNS 텍을 지분 투자를 할 때 언급됐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EUV용 펠리클이 아니라 EUV용 블랭크 마스크 얘기가 주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EUV용 펠리클이 개발이 되면요, TSMC든 삼성전자든 ASML한테 하는 거 보셨죠? 이재용 부회장님이 그냥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는 척도 해주고 그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겠어요, 솔직히. 막 허리도 숙여가지고 이렇게 봐주시고 막 그런 눈물에 이제 좀 이런 좀 저급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똥꼬쇼도 하시면서 그랬던 이유가 뭐겠어요. 슈퍼 을이니까. 갑이 굽신굽신 해야 되는 위치니까. 근데 만약에 FST가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이 묶여있네? 그럼 삼성전자가 TSMC에다 공급하는 거 곱게 보고 있을까요? 그 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방해를 하든지 아니면 또 삼성전자랑 납품 계약 단가 정할 때도 삼성전자는 조금 더 싼 가격에 공급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입김을 불어넣겠죠. FST는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너무 건전하고 좋은 회사고요. 현금 흐름도 정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돈이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펠리컬 투자하면 니들이 지분 투자하는 거 말고 우리 그때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지분 투자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진 아이템은 있지만 이게 지분 투자를 받아서 돈을 좀 끌어오고 싶다 이런 회사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지분 투자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저는 차트를 전혀 신뢰하지 않지만 딱 하나 정도는 제가 참고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요 큰 그림에서 보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파동은 상승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더라. 올라갈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더라. 내려갈 때도 요걸 거쳐서 이제 내려가고 A, B, C 이렇게. 그리고 요 1파 올라가는 상승 사이에도 1, 2, 3, 4, 5, A, B, C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사람들 심리가 주가 상승을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그냥 행복 회로죠. 이것도 사실 보시면요. 이제 조금 좁혀볼까요? 이게 화면을 조금 옮기겠습니다. 보시면 이 최저점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파, 2파, 그리고 이제 3파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1파보다 3파의 위치는 더 높게 가기 때문에 요 전고점 39,000원 이거는 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믿는 분들이라면 요거 위를 돌파하고 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냥 행복회로 돌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합니다. 여기서 1파, 2파, 그리고 이제 3파 올라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요거대로 뚫고 올라가면 요 전고점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조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5파까지 상승을 할 거다. 혹은 이게 왜 여기부터 1파냐? 그 전 저점부터 이제 1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여기부터 보셔도 1파, 2파, 3파, 4파, 이제 5파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어떤 쪽으로 봐도 이제 상승할 가능성밖에 없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짧게 보실 필요도 없이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단타 치고 피곤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중장기 종목을 찾으신다면 FST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계속 주우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목표가는요. 저는 8만원 밑에서는 팔 생각이 1도 없어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만원 정도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한 8만원 정도부터 이제 당시 그 해당 분위기를 좀 보면서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할까를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은 이제 매출 규모라든가 아니면 시총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내린 숫자인데 그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하고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단타 스윙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좀 모아가면서 한 몇 년 뒤에 이렇게 좀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는 그 정도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요쯤에 진입해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지켜보신 분들은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그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몰빵을 해놓고 이게 한 절반 가까이 빠지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그냥 계속 주우면 되죠. 그럼 평단가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한 요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2만원에서 24,000원 사이. 그러면 지금 그것만 해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40%, 50% 되겠네요. 수익률이.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저 같은 반도체 같은 거 1도 모르는 저 같은 문돌이가 그 카이스트 박사의 그 관련된
종사하는 그 친구 붙잡고서 막 밤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야, 이게 뭐냐 물어보고, 그쪽 관련 업계 사람들을 좀 소개해 줄 수 없냐, 뭐, 안 된다 그래서 뭐, 얘기는 못 나눠봤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믿음의 원천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게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뭐 들어가서 뭐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나 충분히 잘 내고 있다. 그럼 이 정도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FST 종목,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뭐 좋은 리포트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장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황 정리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